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학교팀 신종범입니다. 제 강의라고요. 발표는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책 두 권 소개하는 거면 어느 정도 반은 지나갈 것 같은데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게 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 유네스코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이건 작년 건데요. 이 책을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발행하고 보내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올해는 11월 19일까지 온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고 이 활동 주제를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해보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소중한 결실인데 그거를 조금 꼼꼼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포럼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아까 장학관님이 교육청의 정책 차원에서 ESD나 환경교육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모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아주 전문가이신 환경교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유네스코 학교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환경교육을 하는지를 좀 얘기한다면은 이것을 다 합친 전국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환경교육 ESD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보고서를 좀 읽어보면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학교 171개 학교들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 같은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야심을 갖고 했는데 생각보다 의도했던 결과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활동들을 국내에서 있었던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별 활동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2017년도에 이제 유네스코가 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교육 요 책에서 나오는 물론 기본적으로 17개 SDG 골의 분류를 삼았지만 요 책 자체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학습 목표 그다음에 수업의 방법 이런 것까지 좀 제시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내일 아마 번역돼서 나올 한국어로 이렇게 좀 출간될 예정인데요. 요것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활동들을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해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 차원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라고 했는데 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글로벌 차원에서 좀 분석을 좀 해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7가지 목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이렇게 좀 분류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소개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교육에서 어떠한 수업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이름이 레인보우입니다. 7색깔이 연결돼서 하나의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생들은 유네스코 4대 학습 주제 또는 17개 지속가능 목표 중 하나에서 7개를 선택해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 실천, 평가한다. 아까 홍도순 선생님이 얘기하신 통영 충렬 요고도 여기에 참여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관심 분야 찾고
지역 문제와 연결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여름 즈음에 한번 전체 참가자들 특히 고등학생 중심으로 모여서 세계 시민 여행 캠프를 하고 교내 또는 지역에서 프로젝트 운영 및 실천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 국제기구 평화인권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유네스코 4대 학습 주제라 유네스코 학교의 4대 학습 주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 고유문화 경제정의 요 7가지 중에 하나를 프로젝트 주제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수업 운영 형태는 뭐 방문 교류, 주제 중심 창의적 체험 활동, 기념일과 관련된 학교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올해까지 이런 시기로 운영했다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시즌 2 같은 것들은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네스코 학교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지역의 문제라서 지속 가능 발전과 목표와 유네스코 자산을 결합해서 예를 들면 이 매트릭스에서 위에 오른 가로줄은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가 되겠고요. 그 세로축은 유네스코 뭐 지정 유산이라든가 보호구역 뭐 이런 것들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창의도시, 글로벌 학습 도시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빈곤 퇴치와 세계유산을 결합한다면은 뭐 가령 세계유산에 대한 공평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레인보우 프로젝트 시즌 2에서는 이런 주제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 말씀드리면은 프로젝트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계속되는 건데 4월달에 공모한 다음에 205개교가 신청해서 201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분석 조사 대상이 된 학교는 11월 19일까지 이제 보고서가 들어온 171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선정된 학교 가운데서는 저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은 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돼서 특수학교 3개교에 대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118교에 대해서 5,7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200여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각 초등학교에서는 대표적인 활동 사례가 되겠습니다. 에코백 만들고 환경교육, 중학교에서는 잔반 줄이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등 소등 캠페인, 고등학교에서는 제주도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세계 자연유산 해양 정화 활동, 그다음에 모의위원 총회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연간 활동 보고서를 대상으로 했고 지역별, 교급별, 활동 주제별로 분류했고 이 분류의 기준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에 있었던 17가지 목표 중에서 환경 관련된 7가지 주제로 분류했습니다. 활동 유형이나 방식, 뭐 예를 들어 뭘 제작한다든가 현장 방문한다든가 토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고 원래 제목이 이 발표의 제목이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엄밀하고 정밀한 기준에 대한 분류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교과 교육에서의 환경 주제 교육은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동아리 중심의 활동을 파악했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 대상은 171개교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참가 학교는 교급별로 보면은 고등학교가 120개로 70%로 차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기부 기재된다는 측면이 현장 교사의 말에 따르면 좀 큰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71개교, 고등학교가 70%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제별로 보면은 그 복수로 선택은 할 수 있는데요. 환경을 선택한 학교가 171개 학교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109개 학교가 환경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인권, 평화 세계화, 지역 문화 세계화, 경제정의. 경제정의는 아무래도 좀 다른 것보다 좀 상당히 그 구체적인 주제라서 그런지 선택이 적었고, 또 경제정의의 내용이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공정무역하는 거라서 이 안에는 또 환경적 요인도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별로 봤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권, 초등학교에서는 좀 인권이 낮게 나왔고, 중학교에서는 인권 높게 나왔고, 환경 좀 높게 나왔습니다. 환경주의 선택학교, 아까 중학교가 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개입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성에 의존한다면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경우에 상당히 실현 가능한 그리고 익숙한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닐까. 이거는 뭐 상당히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중학교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별로 보면은 뭐 아주 표본수가 크지 않아서 이거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좀 그런데요. 부산의 경우가 환경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선택했고요. 세종 이렇게 많이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거의 반수 정도밖에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활동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활동 주제를 요 17가지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6번, 7번, 11번, 12번, 13, 14, 15 7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분류할 때 물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물로 분류했습니다. 수질오염, 친환경 비누 제작, 수질오염을 방지했고요. 에너지 이런 것들 에너지 보호에 분류했고, 뭐 열선 방지 이런 것들은 기후 변화로, 미래 마을 만들기, 마을 유기동물 보호 활동도 도시로 분류했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의 동물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또 설명이 붙어 있어서 이거는 또 도시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기타는 이 중에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힘든 것들, 종합적인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보면은 그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뭐 에코백을 만든다든가 잔반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생태계라고 하지만 그 하천이라든가 산 보호, 뭐 이런 쓰레기 줍기 이런 것들이 또 육상 생태계 보호에서 가장 많은 그 세부 활동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비율상으로는 생산 이 두 부분이 뭐 중학생들은 좀 골고루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 사례인데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활동 실태 조사를 보면 아까 부산의 경우가 그 환경 주제를 많이 선택했다고 했고, 서울이 상대적으로 환경 주제 선택 비율이 낮았는데요. 좀 그 구체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산의 경우는 좀 육상 생태계를 제외하고는 이 각 목표에 대해서 좀 골고루 이렇게 활동을 한 반면에, 서울의 경우는 물, 에너지 좀 그 활동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요약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은 7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 64%가 선택했고 경제 정의를 포함한다면 비율은 더 높아질 거다. 환경은 주제 접근성이 또 용이 왜 그런가 했었을 때 환경 주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가 사실상 다 환경적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불을 킨다든가 불을 켜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되는 거고 뭐 자기 전에 양치를 한다는 것이 또 물 절약과 관련돼서 우리 생활 전반이 환경 영역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런 환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뭐 인권이라든가 다른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민감해서 이걸 선택하는 경우 반대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또 고려되기 때문에 좀 의식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 관련해서 에코백 만들기라든가 이런 교구 같은 것들이 패키지로 또 많이 나와 있어서 손쉽게 또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급별로 중학교 환경 주제 선택비율이 가장 높다. 역시 뭐 초등학교 교사 개입도 높고 중학생 자발성 강하다고 할 때 그 사이 중학생은 이런 부분 선택했을 거고 대전, 부산에서 환경 주제 선택비율 높다. 하지만은 환경 주제 선택의 전반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요인이 있을 거고 교사 요인, 학생 요인, 시의성 요인, 문제의식 요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교가 전년도에 인권을 선택했다면 올해는 또 교대로 중복되지 않게 환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 환경 선택한 이유는 분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급 관계없이 SDG 환경 관련 목표 중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육상 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게 나타났고 이건 뭐 환경 선택한 이유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 변화는 주로 고등학교가 선택한 주제로서 초등학교가 접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주제로 좀 추정이 되고요.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 선택 여부에는 좀 지리적 요인이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다와 접한 부산, 경남 등지에서 관련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보시면 해양 생태계 활동을 전개한 지역은 경남, 인천, 부산, 제주, 대전, 전남, 경기인데요. 특이하게 내륙인 충북이 또 해양의 날 또 선택을 했습니다. 보니까 해양의 날 기념 행사를 해서 바다와 접하지 않았지만 해양 생태계를 주제로 환경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에서의 환경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뭐 이 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아리,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수준에서의 활동을 봤기 때문에 다만 탐구 중심 프로젝트 강화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좀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교육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물음인데요. 거기서도 우리가 바다를 필요로 하는가, 바다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문제를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게 하는 그런 활동. 또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활동 자체가 아주 다양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뭐 단조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세부 활동 주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사례 등의 공유 기회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뭐 번역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잘된 근사한 번역본이 내일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습 각 6번에 대한 어떤 학습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물 사용량 계산하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물, 뭐 예를 들면 맥주 1리터, 쇠고기 1kg, 한 벌의 티셔츠 등에 필요한 물의 양, 보이지 않는 물에 관한 프로젝트 만드는 거. 7번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에너지 사용하는 성찰과 토론, 자기는 에너지 사용을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은 학교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또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휴대전화, 컴퓨터, 옷 등 여러 제품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생산과 소비 패턴을 알게 해준 영화 제작, 뭐 지속 가능성 무언가를 그럼 포기한다는 뜻일까라는 것에 대한 탐구 중심 프로젝트, 기후 변화,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해서도 학습 사례들, 학습 목표와 그다음에 학습 사례 등이 이제 저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바이오 블리츠, 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발전 15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등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